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우리는 보물찾기 ing라는 책 중에서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작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작가 김지희,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는 여행가입니다. 제일 좋았던 여행지는 제주도이고 제주도의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럼 작품 읽어볼게요.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 그날은 유난히도 쌀쌀한 바람이 불었다. 퇴사만 한다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어느덧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무기력에 시달렸다. 퇴사를 한 지 3주가 넘어가던 날, 더 이상 집에만 있기도 답답해질 무렵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떠나는 여행이 아닌 내가 떠나고 싶은 날에 출발해서 돌아오고 싶은 날에 돌아오는 그런 여행. 설레는 마음으로 검색해본 녹색창의 제주도. 제주도 한 달 살기. 누군가의 버킷리스트라고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내가 검색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아무도 없이 혼자서 어디론가 떠난다는 건 나에게 있어 너무 두려운 일이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제주 돌담 위에 두둥실 떠다니는 뭉게구름. 온갖 낭만적인 것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혼자 살기에 숙소는 어디가 좋을지, 어디를 여행할지 생각해보다가 그만두었다. 아무래도 혼자 지내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여행 계획을 세워서 빡빡하게 여행하고 싶지도 않았다. 한숨을 쉬며 핸드폰 검색을 그만두려던 때 내 눈에 들어왔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 모집 공고. 이거다. 이거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알아보니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을 하는 대신 숙식을 제공받으며 쉬는 날에는 마음껏 제주를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서둘러 이곳저곳을 지원했다. 지원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다.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곳도 드물었다. 그러다 우연히 2일 일하고 5일 휴무인 곳을 발견했다. 운 좋게도 그곳에서 일주일 뒤에 제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다. 제주에 가면 펼쳐질 나의 멋진 제주 생활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붕 뜨고 간질간질했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지만 벌써 제주에 도착해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일주일 뒤 드디어 제주로 떠나는 날이 왔다. 내 몸집만한 캐리어를 이끌고 공항에 도착했다. 혼자서 공항에 오니 기분이 묘했다. 그토록 가고 싶던 제주였는데 이상하게 무서웠다. 혼자였기 때문이었을까?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나는 여행길에 올랐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는 처음이라 문 앞에서 우물쭈물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대문이 열리면서 눈이 쭉 찢어지고 뿔테 안경을 쓰신 사장님과 머리가 길고 웃는 모습이 매력적인 스태프분이 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었다.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지내게 될 방으로 안내해 주셨고 짐 정리가 끝나면 거실로 나오라는 말을 남기고 방문을 닫고 나갔다. 텅 빈 좁은 방 한 칸에 2층 침대 2개, 2개의 행거와 2개의 수납장. 숨이 턱하고 막혀올 만큼 좁은 방이었다. 이곳이 앞으로 내가 한 달간 생활하게 될 방이구나 생각하니 내가 제주에 왔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했다. 간단하게 짐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보았다. 거실 오른편에는 주방이 있고 왼편에는 긴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그 긴 탁자에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 과자와 음료수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사장님이 계신 주방 쪽으로 향했다.
사장님께서는 주방 오른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들어올 때 보았던 긴 머리에 눈웃음이 예쁜 스텝에게 이것저것 일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 스텝분은 이틀 전에 도착해서 오늘이 스텝으로서 첫 근무를 하는 날이라고 했다. 그 스텝의 이름은 미진이고 나보다는 1살 어린 동생이었다. 앞으로 나와 방을 같이 쓰게 될 거였다. 이 친구 말고도 스텝이 한 분 더 있다고 들었다. 그 스텝분은 오늘 쉬는 날이라 우도로 여행을 갔다고 해서 볼 수 없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셋이서 그 좁은 방을 같이 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 괜찮을까 걱정이 됐지만 미진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금세 친해져 있었다. 한참을 떠들다가 사장님께서 내가 근무하게 될 날을 알려주셨다. 오늘 처음 왔으니 내일은 쉬고 그 다음 날부터 이틀 근무하면 된다고 알려주셨다. 오늘은 편히 있으라면서 놀러온 게스트분들이랑도 편하게 이야기하고 놀아도 된다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거실 탁자 쪽으로 갔다. 6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2분은 제주에 살고 있는 사장님의 지인분들이었고 나머지 분들은 혼자 여행 오신 분들이었다.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나는 6명 모두 친구인 줄 알았다. 나는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신기했다. 그 6명의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각자의 사연들을 들어보았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슬픈 마음을 달래보고자 혼자 여행 온 대학생, 육지 생활에 지쳐 제주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장님의 친구분들, 눈 쌓인 한라산 등반을 하기 위해 온 직장인, 육지에서 하던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휴식이 필요해 여행 온 사람 등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다.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고 내일을 위해 잘 준비를 했다. 제주에서 보낸 첫날 밤은 생각보다 낭만적이진 않았다. 게스트하우스이다 보니 방음도 안 되고 12월의 끝자락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많았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니 그림 같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은 12월 25일, 제주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멋진 하루를 보내고 싶어 아침을 먹으면서 뭘 할지 생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마켓에 다녀오기로 했다. 이곳은 크리스마스 박물관이라고도 불리며 제주도에 사는 예술인들의 공방에서 파는 수공예 작품들도 볼 수 있는 곳이다. 해설을 듣고 싶으면 시간대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우리가 몰랐던 크리스마스의 진실, 소품,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박물관 밖에는 플리마켓이 진행되었는데 나는 이곳에서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구경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준비를 마치고 문 밖을 나서려는 순간 사장님과 사장님 친구분들이 크리스마스 마켓까지 태워다 주신다고 했다. 사실 그곳을 버스 타고 가려면 2시간 정도가 걸린다. 마침 잘 되었다 생각하며 차에 올랐다. 사장님께서는 크리스마스 마켓까지 가는 길에 잠깐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들렀다 가도 되냐고 물었고 나는 괜찮다고 했다. 어차피 크리스마스 마켓의 오픈 시간은 4시부터여서 제주에 이곳저곳 구경도 할 생각에 신이 났다. 차를 타고 달리면서 보는 제주의 해안도로는 너무 아름다웠다. 해안길을 따라 쭉 펼쳐진 도로는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렸다. 크리스마스 마켓까지 태워다 주신다고 해서 날 내려주고 가실 줄 알았던 사장님과 친구분들이 어쩌다 보니 같이 돌아다니게 되었다. 저녁 6시쯤 도착한 크리스마스 마켓. 막 해가 지고 노란색 전구가 반짝이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니 마치 유럽에서나 볼 듯한 크리스마스 거리의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에 관련한 빈티지한 소품들이 가득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구경하다가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사장님이 추천하는 짜장면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짜장면을 먹으며 사장님께 제게 이렇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혼자 보낼 뻔한 크리스마스 날에 이렇게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친구들과 함께 보내게 되어 더 즐거웠고 자칫 외로울 뻔한 크리스마스에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주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작품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마침 12월에 갔던 제주에서 한 달 살기, 제주에서 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담긴 김지 작가의 작품 소개해 드렸습니다. 뒷부분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 읽으시면서 제주의 겨울 느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